에어비앤비가 숙박업의 한 종류라고 알고 계셨다고요? 아니에요. 그건 오해예요. 에어비앤비는 네이버, 야놀자, 여기어때, 떠나요처럼 숙소를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 중 하나일 뿐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이 에어비앤비에 대해 공간훈련소의 공소장이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.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. 첫 번째,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자가 아니다.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체가 아니라 해외에 본사를 둔 중개 플랫폼, 즉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입니다. 쉽게 말하면 자기 건물도 방도 없는 광고판이라는 겁니다. 한국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숙박업은 직접 시설을 갖추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 호텔, 펜션, 민박, 호스텔 이런 게 다 해당되죠.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운영자가 아닙니다. 그냥 연결만 해줄 뿐입니다. 이 때문에 그동안은 이렇게 운영됐습니다. 사업자 등록 없이 방을 올려도 되고 세금 신고도 안 해도 되고 위생이나 소방 설비도 확인 안 해도 되는 회색지대의 숙소들이 수두룩했습니다. 플랫폼은 책임 없다고 하고 운영자는 규제 피해서 수익만 얻고 문제 생기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었습니다. 두 번째, 정부가 규제에 나선 이유. 이런 구조가 결국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. 불법 숙소가 늘고 세금은 빠지고 안전사고까지 터지면서 정부는 2024년부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이제는 에어비앤비도 단순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바뀝니다. 2024년 10월부터 신규 숙소 등록 시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마친 뒤 신고 사실을 플랫폼에 제출해야만 등록 가능하며 2025년 10월까지는 기존 숙소도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삭제 대상이 됩니다. 즉 2026년부터는 합법 등록 숙소만 에어비앤비에 남게 됩니다. 세 번째, 그렇다면 어떤 숙소가 등록 가능할까? 그렇다면 에어비앤비에 등록 가능한 숙소 유형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?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. 첫째, 도시지역입니다. 도시에서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일부 지역에서 허용하는 공유 숙박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. 이 경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의 다세대와 아파트 등에서 운영이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에서는 불가능합니다. 또한 대부분의 경우 실거주 요건이 필수입니다. 즉 실제로 본인이 해당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. 둘째, 농어촌 지역입니다. 이 경우는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된 단독주택이나 문화재로 지정된 한옥주택 등이 등록 대상이 됩니다. 이 역시 대부분 실제 거주 요건이 요구되며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민박 운영이 제한됩니다. 셋째, 관광 숙박업 시설입니다. 즉 호텔, 호스텔, 리조트 등 정식으로 관광 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에어비앤비에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. 이 모든 유형은 공통적으로 관할 지자체의 신고증 그리고 위생 및 소방 설비 기준 충족이 필수 조건입니다. 단순히 방만 있다고 해서 누구나 올릴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. 건축물의 용도, 실제 거주 요건, 안전 기준까지 갖춰야 에어비앤비에 등록이 가능한 시대가 된 겁니다. 네 번째, 제재를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준비해야. 에어비앤비는 더 이상 쉬운 부업이 아닙니다. 신고 안 된 숙소는 곧 사라집니다. 무등록 숙소는 과태료, 강제 퇴거,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숙박업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숙소 합법인가요? 아직 사업자 신고 안 하셨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. 공간훈련소에서는 에어비앤비 허가 절차부터 신고 요령, 실무 팁까지 직접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구독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의 숙소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.